명절 아침 부엌에서는 기름 튀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아마도 너무 긴장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탄내가 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불을 너무 세게 했나 봐요. 지영이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한면이 새까맣게 타버렸거든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에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 고생이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시누이들까지 다 있는 곳에서 말이죠.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인데?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바로 이 부엌에서 저 역시 같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 고생이다. 친척들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왜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살의 저는 신참 며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죠. 전을 부치다 조금만 태워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 망신이다. 시집 와서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애 하나도 못 돌보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워낙 서툴러서 말이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젠가는 다짐했었죠. 나는 절대 내 며느리에게 이러지 않겠다. 내가 당한 이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겠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재로 돌아와서 지영이가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었고 자존심 때문인지 사과의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왜 내 시어머니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마음속에만 간직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몇 달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귀여운 손자를 보는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곧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생아에게 꿀물 먹이면 안 된다고 해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너희 아빠도 그렇게 키웠고 멀쩡하게 잘 자랐잖아.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 애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내가 3명이나 키워봤는데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툼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채우는 방법, 젖병을 소독하는 방법, 아기 옷을 입히는 방법까지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죠.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지영이가 안고 달래고 있는데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져. 내가 안아볼게. 아기를 건네받아 안았는데 오히려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지영이가 다시 안겠다고 팔을 뻗었죠. 둘 사이에서 아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그때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의 화난 목소리에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또 내가 모질게 굴었구나.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영이와 아들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해. 나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 취급하시잖아. 알겠어.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아들이 저에게 뭔가 말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의 영역은 더욱 넓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였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손자 돌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보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다 그렇구나. 애는 남한테 맡기고 돈 벌러 다니고. 중얼거렸지만 들렸나 봅니다. 지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더 큰 문제는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또다시 실수를 했습니다. 지영이가 돈 버느라 살림을 대충해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니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영이에게는 농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친척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 그래도 집안일이 좀 더. 말을 끝까지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기 젖을 먹이고 밥을 차려놓고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봤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이와 아들이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왜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도 온 힘을 다해 살고 있는데.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하지만 역시 아들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분위기만 계속되었죠. 그때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나는 또다시 내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시어머니께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잠깐 일을 나간 적이 있을 때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돈 벌러 나가니 집안이 엉망이라고 하셨죠. 그때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스트레스성 부정맥이라고 했죠.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이가 간병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케어해 드릴게요. 솔직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상처받았을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다니.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제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다가 우연히 제 일기장을 발견했나 봅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읽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도 지영이에게 심한 말을 했다. 나는 내 시어머니에게 구박만 받으며 살았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나는 지영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내 시어머니처럼 되어버렸다. 시어머니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들이 자꾸만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 이 집안 망신, 애 하나도 못 돌보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는데 왜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지영아, 미안하다. 내 눈에 비친 나는 내가 가장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다. 내가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지영이는 일기를 듣고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깨어 있었지만 모른 척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어머니 일기 보신 걸 아세요? 응, 알고 있었어. 죄송해요. 그냥 우연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내가 직접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하고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지영아. 내 아픔을 너에게 되풀이할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 내 시어머니가 나를 아프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아프게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고맙다, 지영아. 이렇게 끝까지 참아줘서. 그리고 나를 돌봐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묵은 상처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지영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영아, 손자 육아에 대해서 나도 요즘 방식을 배우고 싶어. 너한테서. 정말요? 그래.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만 옛날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 그날 우리는 함께 손자를 돌보며 웃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뭔가 다른데? 지영이와 나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며느리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다. 지금까지는 시어머니의 그림자였을 뿐이었구나.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관계. 이제야 시작인 것 같다. 40년 묵은 저의 상처를 풀고서야 저는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상처는 대물림 되지만 사랑도 대물림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손자에게 따뜻한 할머니의 사랑을 대물림해 주고 싶습니다. 상처의 반복을 끊고 사랑의 시작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